어렸을 때부터 생물을 관찰하기 좋았던 어떤 린네는 가장 크게는 닮았냐 닮지 않았냐 생김새를 기준으로 동물을 분류했습니다. 특히 린네는 원숭이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외형적인 특징이 인간과 아주 비슷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린네는 인간을 동물계에 포함시키고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로 구분했습니다. 영장. 그죠. 영장류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특징을 가진 동물들이죠? 영장류는 포유류의 일부이면서 어미가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우는 태반 포유류 중에서도 뇌가 발달해서 지능이 높은 동물입니다. 기본 신체 조건은 인간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발가락이 5개씩이고 물건을 움켜쥘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굽어 있기도 하는 거죠. 또 4발로 걸어가다가 2발로 일어설 수도 있어요. 주로 눈이 얼굴 앞쪽에 위치해 있어서 거리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래, 이게 손가락 5개도 생각해보니까 소름 끼친다. 아, 6개일 법도 하잖아요. 어느 누군가는.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린네에 의해서 인간이 동물이라는 주장이 최초로 제기된 거죠. 근데 교수님 어쨌든 저런 게 나온 이상 인간을 그러니까 동물하고 동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놓은 저런 조사 결과를 되게 사람들은 기분 난리 나빠했겠네요. 나지. 맞죠? 네. 특히 종교계가 난리 났겠네요. 그렇죠. 지원 씨 말처럼 인간을 동물계로 강등시킨 린네의 이런 분류법은 이건 대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에 대해 학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종교계로부터 고소까지 당하는 등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럼 이런 논란에 대해 린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들은 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린내심을 갖고 꾸준히 교수님 빵 터지셨어요. 린내심을 기르면서 뭐 버텨야죠. 뭐 어떻게. 당시 린네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렇죠. 뭐 하찮은 이야기로 서로 옥신각신하지 맙시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사람과 영장류의 일반적인 차이는 내가 관찰한 결과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며 누구도 나에게 차이점을 단 하나조차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상종 안 하고 싶어하는 느낌인데 그냥. 뭐 증거도 없으면서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뭐 이런. 반전인 것은 린네 또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관찰한 결과 알게 된 인간과 동물이 비슷하다는 것을 그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우와, 기독교. 그러나 당시에는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하는 린네의 주장은 말 그대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창조론자들의 분노에 또 한 번 불을 지피는 파격적인 이론이 등장합니다. 왜일까? 바로 19세기 영국을 뒤흔들었던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찰스 다윈. 진화론은 신이 만든 모든 물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한다는 창조론의 인식과 정면 충돌하는 이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 다윈은 어쨌든 뭐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당연히 진화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윈은 1871년 발표한 바로 다음 저서 인간의 유래에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아주 먼 과거에 9세기의 원숭이로부터 우주에서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인간이 갈라져 나왔다. 내가 도달한 결론, 즉 인간이 하등 동물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개인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그쪽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등 동물. 많이 상했어요. 기분이 많이 상한.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일단. 원숭이보다 더 미개하네요. 다윈은 인간이 동물과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인간과 비슷한 동물인 원숭이나 침팬지, 오랑우탄 같은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조상을 가졌을까라는 주장을 펼쳤죠. 바로 인간은 영장류 진화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그 이유가 영장류 동물하고 인간이 뭐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뭐야?
1837년 영국 런던 동물원이 오랑우탄 제니를 데려오게 됩니다. 제니? 뭐야 귀여워. 팔 엄청 길다.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네요. 사람들이 입는 옷 입고. 그렇죠. 이렇게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한 동물을 처음 본 영국 사람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기심을 가졌던 다윈 또한 런던 동물원에 드나들면서 제니를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사육사가 제니에 다가가 사과를 보여주기만 하고 건네주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난폭해져요. 썼을 것 같아. 달라고 막. 침 뱉고. 네, 발로 차고 맞습니다. 내가 하는 짓인데? 그리고 어느 날은 다윈이 제니에게 거울을 줘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니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랐나? 놀랍다는 표정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걸 자신의 진화론과 결부시켜서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인 유인원과 인간이 과거에 같은 조상을 가졌던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다윈의 생각을 들은 유럽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짜 맞나? 했을 네. 것 같아요. 의구심도 가졌을 거고요. 다윈의 이론이 발표된 후에 영국의 잡지에 실린 그림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와. 다윈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런. 희화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문과 잡지 등에서는 이렇게 다윈을 원숭이나 오랑우탄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그린 풍자 만화가 쏟아졌습니다. 다윈의 주장은 종교계와 보수적인 대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원숭이와 섞인 인간으로 그려지면서 공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아예 반대만 했나요? 다윈 쪽 편은 없었어요? 당시에 다윈의 주장이 무조건 비난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과 유인원의 관계를 연구하며 그 유사성을 강조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진화론의 대표주자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입니다. 확실히. 헉슬리는 다윈의 개로는 모자라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다윈의 옹호론자였습니다. 한 번은 토론회에서 영국 성공회의 주교가 당신 주장에 따르면 당신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냐? 라고 조롱하며 묻자 헉슬리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종교적 권위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을 두려워하는 당신보다 차라리 원숭이의 후손이 되는 게 낫습니다. 와 세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원숭이 후손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주교를 한 방 먹인 모습을 본 700명의 청중은 헉슬리의 폐기에 감탄을 했고 헉슬리는 진화론의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다윈에 의해 퍼진 진화론에 의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인간도 진화한 것이라면 인간은 과연 무엇에서 진화를 하게 된 걸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걸까? 이런 혼란 속에서 시작된 가설이 바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라는 가설입니다. 나 진짜. 이 가설은 오랜 시간 인류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명확한 팩트가 밝혀지게 된 거죠. 진짜? 지금으로부터 2,500만 년 전 9세계 원숭이와 유인원 사이에 분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기가 일어난다는 뜻은 공통조상 A의 후손들이 두 가지 각자 다른 형질을 가진 계통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이후 공통조상 B에서 분기가 또 발생하는데 그때 오랑우탄 계통이 우리의 계통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릴라 계통이 멀어지고 이어서 순수한 인간 계통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주 먼 옛날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진 원숭이와 인간,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갈라진 침팬지와 인간의 사이는 그냥 같은 공통조상을 둔 서로 각자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조상에서 각자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촌별인 셈이죠. 아예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기 때문에 교배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원숭이나 침팬지, 오랑우탄 등이 진화를 통해서 엄청 똑똑해지더라도 절대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다행이다. 근데 가끔 네 발로 기어다니지 않아요? 술 먹고? 아쉽게도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윤소희 씨, 근데 원숭이가 어쨌든 우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네. 뭐 조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같은 공통조상에서 나온 서로 다른 종일 뿐 조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식물의 예를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네. 겨자라는 식물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양배추, 방울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콜라비, 케일 이런 채소들이 다 하나의 저 야생겨자라는 데서 분류돼서 나온 종이거든요. 야, 아예 처음 들어보는. 얘네들이 이제 같은 공통조상인 야생겨자를 가지고 갈라지긴 했지만 다 서로 다른 식물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인간과 원숭이도 공통조상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종으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나온 그런 이제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조상 누구예요? 아니 우리의 야생 겨자는 누구냐고요? 아, 교수님 그럼 궁금해지는 게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조상. 그래, 아까 그게 그 궁금해. 야생겨자. 네. 또 그 외에 있던 원숭이와의 공통조상. 진정한 야생겨자. 진정한 야생겨자. 아, 교자. 진정한 야생겨자. 네. 대체 이 어떤 그래, 동물이에요? 그게 제일 궁금해. 원숭이랑 관계 알고 싶지도 않아. 우리의 뿌리. 맞아. 그게 아직 학계에서 완전히 풀지 못한 미스테리예요. 아직까지 발견된 화석이 없어서 어떤 모습을 한 동물이었는지 밝혀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체수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화석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몰라요? 몰라요. 그럼 네. 화석이 아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없어요? 다만 600만 년 전에서 400만 년 사이에 살았던 인류 화석을 토대로 추정해 볼 때 침팬지와 비슷한 모습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너무 궁금한데? 그럼 오늘 뭐 배울 게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궁금하네. 이후 영장류의 분류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인간과 유인원, 원숭이는 다 영장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원숭이와 다른 동물들을 나누게 됐어요. 이 기준이 뭘까요? 꼬리. 맞아요. 바로 꼬리의 유무입니다.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등 다른 동물들은 꼬리가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인원에는 꼬리가 없는 동물들로 묶이게 된 거죠. 그리고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영장류의 화석을 발견했을 때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데 뭘까요? 직립부. 네, 서서 걸 수 있는. 그렇죠. 골반? 두 발 걷기입니다. 네. 바로 두 발 걷기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정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살아있을 때 두 발로 걸었냐, 네 발로 걸었냐, 화석에 남긴 흔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네 발로 걷거나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데 적합한 신체를 가졌어요. 하지만 원숭이는 골반이 좁고 긴 형태로 직립 보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에 속하는 동물 또한 걸을 때 두 발과 함께 두 팔을 사용하는 사족 보행을 합니다. 팔도 다리보다 좀 더 길고 그래서 일부 상황에서는 두 발로 서기도 합니다.
와. 하지만 인간은 다리가 팔보다 길고 무릎이 모여 있어서 두 발로 걷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간만이 항상 두 발로 선체 생활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외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털? 아, 털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 정도 있어요. 진짜로? 네. 머리 크기? 그렇죠. 네, 바로 두개골의 크기입니다. 뇌의 크기가 달라요. 뇌 크기의 현저한 차이가 보이죠? 2배 이상. 원숭이는 뇌용량이 50에서 80cc 정도로 단순한 도구 사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인원보다 3, 4배가 큰 1200cc에서 1500cc의 뇌용량으로 고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복잡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아, 그럼 뇌가 클수록 똑똑한가 보다. 진짜. 뭐 무조건 그럴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지능은 뇌 안에 그 신경세포인 그 뉴런 수에 따라서이긴 해서 그 뇌 용량이 커지면 아무래도 더 많은 뉴런이 들어갈 수 있죠. 그만큼 학습 능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 등이 뛰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머리 큰 거를 뭐 옛날에 막 놀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 그렇죠. 우리보다 월등하네. 월등하고. 그런데 같은 인간끼리는 뇌 크기와 지능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인간과 원숭이 그리고 유인원의 동물들은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들 중 인간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손동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네, 지원 씨. 이거 네, 오케이 사인입니다. 오케이요? 이거 네, 왜들 이게 안 될까? 왜 그러니까 안 되지? 인간만이 바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이 오케이 사인인데 왜죠? 왜 그런지 침팬지와 인간의 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침팬지가 하는 게 있나? 침팬지는 인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엄지를 갖고 있고 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손가락과 완벽하게 닿을 수가 없어요. 반면 인간은 더 유연하고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한 엄지로 나머지 네 손가락과 모두 닿습니다. 때문에 손에 도구를 쥐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연필을 이렇게 쥐게 되는 거죠. 이런 작은 차이가 서로 다른 종 간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이로써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